요거는 소재님 중요한 게 만약에 스캔을 잘 못 찍으면 디자인에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적합이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표면에가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거나 아니면 표면에가 막 뭐가 붙어 있는데 웩스나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냥 찍게 되면은 걔도 이제 적합 볼 때 헐겁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해주시고 인레이는 블럭아웃. 블럭아웃이 관건이고 대신 크라운도 똑같죠. 어제 저희 처음 했던 거 기억나세요? 5번에 마진이 원래 아래인데 언더컷 많아서 위 잡는 애. 그런 애도 원래는 블럭아웃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캔이랑 캐드는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거는 똑같고요. 이제 요거 하이퍼덴트 이게 캠이에요. 이건 캐드고 얘가 이제 가공기랑 관련된 애라 이거는 제가 전 버전으로 다시 백했어요. 원래 얘가 V8.0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 고객팀에서는 8.0이 나왔으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니까 깔아드리자 그래서 깔았는데 일단은 제가 8.0은 좀 더 테스트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원래 저희가 기존에 쓰는 7.5로 백했어요. 이 버전이 계속 원래 오랫동안 써왔던 버전이라 오늘은 요걸로 일단 보여드리면 실행시키면 요건 똑같아요. 아이콘도 똑같은데 크기만 좀 작아졌어요. 어젠 좀 더 컸었어요. 위로? 위에가 좀 잡히고 클릭하는 데가.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시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평소에는 4개만 해요. 가공기는 기본 돼 있어요. 250 디스크 98파이로. 근데 만약에 어제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서 얘를 잠깐만 내리고 하나 보여드리면 하이브리드 인레이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이브리드 인레이 해드렸던 것 중에서 그게 요거예요. 어떻게 생긴 건 블럭이에요? 이렇게 생긴 블럭이에요. 이렇게 저 쉐이드가 최종 쉐이드예요. 저걸로 해서 A1, 2, 3, 3.5가 나오고요. 인레이용이에요. 크라운은 안 되고 젤을 깎게 되면 아까 거기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지금은 재료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용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대비해서 미리 알려드리면 이제 여기서 디스크 98파이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냥 98파이가 이거 폭이에요. 원형 직경. 지르코니아는 항상 요거로 돼 있어요. 왜냐면 주로 지르코니아만 깎으실 거니까. 왁스도 똑같아요. 근데 방금처럼 하이브리드 얘를 깎으실 때 요걸 깎을 때는 얘는 높이가 이렇게 보면 얘는 저희가 10T 이상이에요. 지르코니아는 아무리 낮아도 10T 이하는 없어요. 근데 얘는 7T예요. 이게 높이가 Z축이 이 Z축이 뭔지 아시죠? 요거? 요게 7T예요. 근데 저희가 끼우는 애는 10T 이상인 애만 그걸 끼워야 돼요. 만약에 요거를 쓰려 그러면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얘를 요거로 하이브리드 디스크로 7T로. 왜냐면은 요거 지금 기본 돼 있는 얘는 그냥 10T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난 지르코니아만 할 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 하이브리드 블럭 깎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통화를 주시면서 요걸 뭘 바꿔 써야 되는 데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제일 아래 거 하이브리드 디스크. 요것도 매뉴얼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리는 요거 하이퍼덴트 관련된 거는 다 매뉴얼이 여기 있어요. 저희 요 매뉴얼 있죠. 바텍 매뉴얼 안에 보면 요거 보이세요? 캠 하이퍼덴트 교육 자료.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요게 하이퍼덴트잖아요. 지금 요 교육 자료가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공기, 뭐 블럭, 디자인 불러오기, 기울기. 그래서 내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하이브리드 7T, 지르코니아는 기본 10T 이상. 네, 요거 보시면 돼요. 보고 나서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 또 통화 주시면 돼요. 다 돼 있으니까 얘가 뭐 이동, 회전 다 돼 있으니까. 원래 그냥 인레이용이죠. 쟤는 있네요. 크라운 하기에는 좀 강도가 떨어져요. 색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블럭을 저희가 만약에 어제 깎은 블럭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처음에 하나 불러올 때는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얘는 하나만 실행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 얘를 종료를 누르면 종료하고 나서 바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안 돼요. 잠깐 기다리세요. 한 10초 정도. 이렇게 깎은 애는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다 새로 하나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어제는 오른쪽부터 하나씩 왼쪽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오면 돼요. 가공기는 평소에 건드릴 일 없고 블럭만 들어가서 내가 깎을 블럭을 부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면 파일 있죠. 파일 누르면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고르면 돼요. 깎을 애를.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이게 띄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항상 요 왼쪽에 있는 애를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깎을 블럭이 저기서 하나만 꺼내줄 수 있어. 10T나 14T 블럭 하나만, 10T. 박스만 있어도 돼. 요거는 지르코니아는 1.23. 꼭 크게 깎으니까 중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내가 깎을 게 만약에 10T 이거를 꺼냈으면은 10T 얘가 01번의 확대율이 똑같은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주문하다 보면 10T가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블럭에 적혀 있겠죠? 01라고. 그럼 이 이름이 01가 맞는지 그거를 꼭 봐주세요.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 꼭 헷갈려서 그래요. 요 왼쪽을, 그리고 요 오른쪽을 항상 평소에 봐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이 오른쪽을 봐줘야 되는 이유는 디자인을 하나 불러와 볼게. 얘는 10T 이상이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를 하나 딱 불러왔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이렇게 뜰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 밖으로 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띄워줘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띄워줘요. 문제가 없으면 여기가 하얗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경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뜨죠? 그럼 얘가 보면 빨간색 부분이 오버된 거예요. 일로 얘를 꺼내야 돼요. 꺼내고 나면 또 하나 뭐가 또 떴죠. 블랭크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Z. 네, Z축 때문에 아까 보면 얘가 11.1이 예. 넘었죠. 얘는 10T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 각도가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는 제일 위에서 봤을 때 얘는 뒤집는 애. 요거는 옆에서 한번 보면은 얘 가리죠. 얘도 클릭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래서 세 번째 보면 숨기기가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글씨가 뜨니까 나중에 기억 안 나면 하나씩 갖다 대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얘가 위로 벗어난 거 보이세요? 얘는 근데 움직이는 게 밑으로도 나온 거죠. 아래도 나오고 위아래가 다 넘었죠. 원래는 얘가 한 12T, 14T 써야 되는 애예요. 11이니까. 요거 움직이는 건 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 움직이는 거 요거 가운데 누르고 움직여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제랑 캐드랑 달라요. 캐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세요? 둘 다 눌렀어요. 한번 둘 다 누르고 움직여보세요. 캐드처럼 돌아요. 아, 이거 회전이- 이것도 나중에 많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왜 안 움직여지죠? 그래요. 오른쪽만 누르고 돌려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누르고 하면 돌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일로 갖고 오고 싶을 때 그때는 가운데 휠만 누르고 이것만 단축키가 달라요. 스캔이랑 캐드랑. 지금처럼 얘를 일단 기울이는 법은 누르고 나서 어제 이렇게 갖다 대다 보면 요거 위치가 블럭 내에 경사주기 뜨죠? 기울기 요걸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이 모양은 기억나시죠? 여기서 어제 최대 15도까지만 15도 각도를 입력을 하고요. 경사주기 요건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어젠 영어였어요. 경사주기 누르면 15도 안에서 얘가 기울여요. 그리고 볼까요? 기울였나? 경사 줬는데도 얘가 못 들어가면 보면 11점 이제 017로 줄었죠. 근데도 14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얘는 포기하고 14T로 깎아야 돼요. 높은 T로. 근데 만약에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이놈 여기 못 들어가는 놈이고 코핑을 하나 불러볼게요. 지르코니아를 얘는 뭐 코핑이던 인레이던 이렇게 충분히 들어오는 애 있죠?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나올 메시지가 없음.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도 문제가 있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메시지에 띄워요. 왜냐면 얘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넘어가 버리면 기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갖다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지금 저희는 계속 블럭이랑 디자인 불러오고 계산. 근데 가끔 이 T 안에 안 들어오면 경사주기. 요거만 했죠. 요 4개만 했는데 이제 요거는 가공기랑 관련된 애인데 여기 공구 모양 보이세요? 갖다 대면 템플릿이라고 떠요. 요 템플릿이 뭐냐면요. 이렇게 누르면 기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얘는 인레이 온레이죠. 얘가 인레이 온레이란 걸 알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디자인에서 단순히 인레이 말고 인레이 온레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3X 뭘로 깎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된 애는 약간 저건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은 들어두시면 나중에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내리면 이제 요거 관련된 애예요. 보면 템플릿이 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SCRP 브릿지예요. 예. SCRP 브릿지를 부르면 얘가 이렇게 알아요. 어버트먼트 브릿지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왼쪽 아래만 먼저 앞에만 보세요. 그럼 어버트 브릿지 유형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앞에 글씨들이 다 어버트 브릿지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3X가 있고 5X가 있고 보이세요? 예. 3X, 5X 차이가 뭐냐면 저희 가공기는 5축 가공기예요. 예. 근데 이 5X는 5축 가공기니까 동시 5축으로 깎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크라운이 있는데 크라운이 두 개죠. 깎다가 얘가 아까 저희가 어제 항아리 프랩 얘기했었죠. 근데 항아리 프랩을 얘는 다 들어가서 구석구석 깎아요. 나중에 사용자가 어떻게 맞추든 말든 얘는 깎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서 깎는데 이 5축은 언더컷이 보이면 보이는 즉시 축을 틀어서 깎아요. 축을 틀어서. 그래서 얘는 적합 나오면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항아리 프랩이다. 그럼 적합 나오면 정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언더컷을 다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 5축 같은 경우는 내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일단 정확하게 깎아라. 맞추는 건 내가 맞출게. 그럴 때 5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한다. SCRP고 프랩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플란트가. 그러면 걔는 5축으로 깎으세요. 근데 3축은 뭐냐면요. 3축도 5축이에요. 근데 쟤는 언더컷이 보이면 걔를 안 깎고 마지막에 깎아요. 다 몰아서. 그래서 3축은 3 플러스 2축이에요. 평소에는 다 3축으로만 깎아요. X, Y, Z로. 근데 이제 언더컷이 보이는 데를 안 깎고 뒀다가 제일 가공 마지막에 한 90%대부터 A축, B축이 회전하면서 깎아요. 그래서 시간은 5축이 얘는 구석구석 보이는 대로 깎는다 그랬잖아요. 3축보다 5분이 더 걸려요. 가공 시간이. 개당. 만약에 2개면 10분이 더 걸려요. 근데 이날 만약에 배치를 5개 배치를 했어요. 근데 5개 배치하고 다 5축으로 했어요. 그럼 25분이 더 걸려요. 시간이. 대신에 적합은 얘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는 3축을 쓰고 어떤 경우 5축을 쓰냐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크라운, 싱글 크라운 같은 거 있죠. 이런 애.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소구치나 코핑, 단순 코핑 그런 애는 다 그냥 3축. 근데 이런 애 4개짜리. 근데 이거는 홀이 없어요. 홀이 없는데 이거 왁스로 깎은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얘도 왁스. 이거 바로 캐스팅해도 되는 거예요? 네. 스프루만 달고. 이런 애. 전치인데 얘는 패스가 안 좋았던 애, 커스텀 올렸던 거예요. 이런 애도 5축. 그러니까 보통은 싱글이나 브릿지 2개 이하, 코핑 그런 애는 다 3축. 3축도 적합이 좋아요. 오늘 저희 교육 설치하고 나서부터 어제까지 깎은 거 다 3축으로 깎았어요. 네, 일부러 보시라고. 왜냐하면 항상 5축으로 깎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SCRP다 그러면 5축으로 깎았어요. 걔는 그냥 과감하게. 세멘 타입이다 그러면 그냥 3축으로 깎고. 3층이냐 5층이냐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은 다 3축으로 돼 있어요. 사용자가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서 얘를 누르고 나서 얘도 노랗게 눌러야 이게 선택이 돼요. 흰색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누르고 나서 요 템플릿을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제가 안 건드렸죠. 여기 보세요. 3축. 지금 뒤에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앞에 3X냐 5X냐.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5X로 바꾸겠다. 근데 인레인은 5축이 없어요. 얘는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5축이 필요 없다고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템플릿 때문에 보여드린 건 제가 높은 티에서 한번 이걸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용자가 굳이 바꿀 일은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SCRP 브릿지를 불러볼게요. 요거 얘 보면 3개에다 얘는 홀을 안 뚫었네. 얘는 뚫었네.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18T 들어가나? 이렇게 뜨죠? 그럼 얘를 임의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고 떨어뜨리면 얘가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T도 충분히 들어오고 얘랑 각 거리도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최대한 붙이려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떠요. 그래서 이쪽에 항상 눈에 불이 딱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배치만 했어요. 템플릿을 눌러볼게요.
이 경사를 눌러. 템플릿 누르면 3축 돼 있죠. 3축. 기본 3축. 왜냐면 요걸로도 얘는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얘는 SCRP가 돼 있고 심지어 앞에는 홀을 뚫었어요. 네. 근데 뒤에는 보면 홀 안 뚫었죠. 어제 제가 홀 안 뚫은 거 보셨죠? 네. 그거 두 개 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합이. 네. 홀 뚫으랑 안 뚫으랑 얘 일부러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리고 내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면 패스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 얘는 일단 SCRP죠. 네. 요런 애는 사용자가 요 템플릿을 눌러서 한번 얘를 내려볼게요. 여기 우측 보이세요? 네. OX가 쭉 있죠. 네. 얘는 OX로 깎아주는 게 좋아요. 그 OS 중에 어느 걸 선택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3X, OX 고르는 걸 먼저 설명드린 거고 이런 경우는 OX를 한다 요거만 아시고 여기 다시 볼게요. 이제 뒤에 영어만 보세요. 영어 보면 딱 두 개만 있어요. 올 네. 아니면 EXT. 근데 이 입장에서 아직은 괜찮으시죠? 이 올이 뭐냐면 얘는 안 되지. 올이 뭐냐면요. 내면 외면 다. 내면 외면 다. 교환면 그리고 내면 둘 다. 다 5축으로 깎는다고요? 다 우측으로 깎고 여기 0.6 돼 있는 거 보이세요? 0.6, 0.3 이게 공구 두께예요. 직경. 올 0.6은 원래 그루브만 0.6이 판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얇게 파는 거. 근데 얘 올 0.6으로 하면 내면도 0.6이 파요. 이걸 파야 되는 이유는 가끔 하악 전치인데 엄청 샤프한 경우 있죠. 이거 봐도 저희가 봐도 얘는 진짜 피셔도 안 들어가겠다. 그런 애는 이제 올 0.6을 써는 거예요. 내면 깎을 때. 그것 때문에 판단해 주는 거고 기본은 요거로 돼 있어요. EXT. EXT가 뭐냐면 교환면, 익스터널, 외면. 그럼 EXT 0.6이면 내면은 뭘로 깎을까요? 0.6이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안 깎아요. EXT 0.6은 외면만 0.6이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내면은 얘 0.6보다 두꺼운 애가 1.0이잖아요. 1.0이 깎아요. 저희 그 설치할 때는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EXT는 외면. 외면만. 왜냐면 편을 갖고 왔는데 아까. 내면을 더 정교하게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더운데?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보면 저희가 공부 직경이 그때 이게 파이잖아요. 이렇게 네 종류예요. 2.5, 1.0, 0.6, 0.3.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개만. 요거 100개 중에 90개는 1.0으로 내면 깎으면 다 잘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1.0이 저희 핸드피스로 보면 라운드 바 중에서 제일 가는 것보다 약간 두꺼워요. 들어가는 게 1.0이. 근데 0.6이 들어가면 더 적합이 잘 맞을 것 같잖아요. 0.6이 들어가면 얘가 내면 깎다 보면 공구 소모가 빨리 돼요. 공구를 금방금방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깊은 경우 있죠. 깊은 경우는 깎다가 얘가 부러져요. 심지어 부러져서 가능하면은 이 0.6은 저는 쓰길 권해드리지 않아요. 얘는 그냥 교환면만 쓰는 게 좋아요. 만약에 1.0으로 했는데 내면 적합이 안 좋다 그러면 걔는 패스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공구가 얘가 못 들어가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템플릿도 돼 있는 게 기본이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거 지금 제 위에 있는 애 EXT 0.6으로 교환면 0.6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사용자가 매번 바꾸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쓰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올 0.6을 알려드린 이유는 설명해 드리려고. 이 차이가 뭔지. 외면, 내면 0.6이 가공한다. 근데 올은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 EXT 0.6으로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럼 우리가 뭘 골라줘야 되냐. 그때 하실 때 보면은 얘가 그냥 다 세멘 타입이에요. 다 세멘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연치 크라운이에요. 임플란트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3X EXT 0.6 기본으로 그냥 바꾸지 말고 쓰세요. 근데 얘가 자연치 크라운이 아니고 임플란트인데 위에 홀도 뚫어요. 그러면 얘를 쭉 내려서 얘로 바꿔주세요. OX EXT 0.6 바뀐 게 뭐예요? OX만. EXT 0. 나머지 영어는 다 좀 전 뺐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 있게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사용자 되게 본인이 이걸 기술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쭉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기공소에서 요청한 거예요. 올도 넣어달라, EXT도 넣어달라. 근데 저희가 볼 거는 이것만 보면 돼요. 기본은 100개 중에 90개는 지금 파란색 돼 있는 애. 기본이 요거예요. 안 바꾸면. 근데 이제 SCRP에 홀이 뚫려 있다. 그러면 이제 걔는 얘로. 그리고 0.3도 가끔 숫자가 보이죠. 요거 안 들어와 있어요. 공구가.
만약에 0.3을 쓰고 싶다 그러면 공구 주문하셔서 끼면 돼요. 근데 0.3은 똑같이 그루브를 0.6으로 파는데 난 좀 더 가늘고 딥하게 파고 싶다는 분은 써요. 저희 고객 중에 한 5% 비율로 봤을 때. 왜냐면 0.3을 써도 결국은 바로 한 번 더 지나가야 돼요. 나와서. 그래서 저는 0.3은 별로 권하진 않아요. 가공 시간만 늘어나요. 괜히 0.3이 더 깎고 있으니까. 한 5% 써요. 200군데 중에서. 근데 거의 저는 권하진 않아요. 차라리 0.6으로 하고 나와서 파주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다예요, 템플릿은. 그래서 그냥 일부러 원리만 알려드린 거고 기본 돼 있는 애로 쓰고 뭘 불러와도 다 이렇게 떠요. 어제 했던 거 하나만 불러와 볼까요? 갑자기 이제 괜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삼엑스냐 5X냐 하면 요거 어제 깎은 애죠. 얘를 한번 불러볼게. 홀도 뚫려 있어요. 3X냐 5X 맞아. 이렇게 놓고 아무 메시지가 없죠. 키가 높으니까. 그리고 템플릿을 눌러볼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3X도 안 써있죠. 얘는 그럼 3X예요. 3X가 안 써있는 애는. 근데 만약에 얘를 내가 5X로 바꿔야겠다. 얘는 또 5X도 안 해놨네. 기본 요걸로 그냥 쓰면 돼. EXT 0.6으로. 뒤에 요런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0.04, 0.08 요거 상관없어요. 그냥 EXT 0.6만.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소장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0.3이 있네? 교환만 더 가늘게 파네? 얘로 누르고 확인하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 가공기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한테 0.3도 들어가게 했네? 근데 보니까 공구를 집으려고 하는데 0.3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가공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뭐가 툴이 뭐가 없다. 그건 이제 요래서 그래요. 0.3이 없는데 0.3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것도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려면 공구를 껴야 된다. 그거만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 2.5, 1.0 우리 저 꽂아 있는 게 그러면 0.6 이렇게 세 개인 데 있어요. 3개 돼 있죠. 세 개. 세 개로만 쓴다고. 세 개로만, 맞아요. 지르코냐. 지르코니안.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오늘은 일부러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은 짚어드려야 되는 내용이라 요 블럭? 요것도 2.5, 1.0, 0.6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르코니아 바랑 모양이 달라요. 이따 가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빼빼로처럼 생겼어요. 빼빼로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요. 그걸로 까. 저희 체어에서 쓰는 다이아몬드 바랑 비슷해요. 아, 같은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왜냐면 블럭이 단단해요. 블럭이 단단해. 저희 프레스한 거만큼 만지면 떨어뜨리면 쨍 소리 나요. 이게 단단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걔는 그래서 곧바로 깎아요. 하이브리드. 얘가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보면 레진이 80%가 들어가 있어요. 아, 레진이 20%. 반대로 말합니다. 레진이 20%. 그래서 약간 탄성이 있어요. 얘가 요거 하나가 한 45개 정도 깎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 21만 원이거든요. 블럭 하나가. 그래서 개당 가격으로 보면 한 3,300원 정도 나와요. 단가는. 근데 적합은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데도 있어요. 쉐이드는 1, 2, 3, 3.5 나와요. 좀 탁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쉐이드가 만약에 하다가 좀 약간 명도가 좀 어두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저희 레진 페이스트 있죠. 레진 플로우. 그거로 컬러링하면 컬러링이다. 스테인하면 돼요. 똑같이. 테세라 스테인처럼. 여기 레진 있네 하세요? 네, 그거로 똑같이 입히면 돼요. 이건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아까처럼 템플릿은 3X냐 5X냐 기본은 다 EXT 0.6으로만. 올은 쓰지 마세요. 이거 괜히 공구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봐서 당황해요. 공구 부러지면 이거 왜 부러졌지 그러시니까. 이거 공구 하나가 다 66,000원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200개까지는 쓰시고 200개가 넘었다 그러면 따로 쬐끄만 통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200개도 뭐 정확히 세면 좋겠지만 정확히 못 세시겠으면 대략 봐서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안 바꿨다. 한 3개월 됐는데도 안 바꾼 데도 많으니까 많이 안 깎은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하이퍼덴트에서 지금 저희가 요거 실행한 거잖아요. 얘에서 좀 특이한 경우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SCRP 타입일 때 요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블럭 두께가 20T 이상일 때 요걸 두 개를 저희가 주의해 줘야 돼요. 요거는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쓰실 때 통화를 주세요. SCRP는 오늘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 ECT는 이제 20T 이상, 20T, 22T, 25T 요거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20T를 먼저 알려드리면 아까 템플릿을 했던 거랑 관련 있는 걸 여기를 누르면 돼요. 블럭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18T죠. 이것도 중요해요. 요 18T랑 아래에 보면 18T가 똑같아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블럭을 저희가 새로 만들 경우 있잖아요. 여기다 신규 누르면 새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 지르코니아에다 16T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대율도 잘 적었어요. 1.233.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블럭은 16T가 아닌 거예요. DD 바이오 18T 002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러고 나서 등록을 하면 이 블럭 끼우는 애는 18T를 끼우려고 한 거예요, 사용자가. 근데 요거를 16T로 해놨어요. 그럼 얘는 이 이름은 신경 안 써요. 이거 두께가 16T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끼면 2T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를 보시면 다 만들고 나서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이름이 18T고 18T고 요것도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실수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T 넘은 경우, 20T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배치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계산을 할 거예요. 오늘 퇴근할 거라. 근데 얘가 20T예요. 이런 경우 얘를 깎으려고 이제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요 템플릿 있죠? 공구 모양. 템플릿인 이유는 그냥 가공 방법인 거예요. 요게 템플릿을 콩글리시인데 한글로 풀자면 가공하는 방법. 얘를 누르면 여기에 얘를 하나씩 골라야 돼. 지금 두 개를 골라요. 누르면 요런 애가 있어요. 오버 20T. 그쵸? 3X 뒤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OX도 오버 20T가 있어요. 이 오버 20T가 블럭이 20T 이상인 경우는 저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얘를 누르고 적용을 눌러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기본 얘는 자연치니까 괜찮아 봤더니 3X 됐어 이렇게 계산 이러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띄워줘요. 아래에 쭉 차잖아요. 0%, 50%, 100%. 근데 어떻게 뜨냐면 한 중간에서 빨간불이 딱 뜨고 실패.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막 뭐라고 얘가 써요. 뭐 공구축 뭐가 없음. 그래서 오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얘가 에러를 띄워줘요. 그럼 저한테 그걸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20T 넘는 경우는 뭔가 바꿔줘야 된다. 그거만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얘를 원래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 얘가 어차피 실패를 해요. 중간에 가공기를 안 보내요.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바로 보내요. 가공기에서 뭘 틀리게 해요 그러면? 오버 20T면? 20T 하면 그것도 맞아요. 소좀 중요해요. 2.5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구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깎아요. 이 가공기가 여기 있으니까 블럭이 이렇게 껴있죠. 근데 이렇게 깎다가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얘 깎다가 돌고 막 언더컷이 다 깎잖아요. 근데 1.0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들어갈 때 기본 한 18T 이하는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요. 근데 20T 이상인 경우는 얘가 15도까지 저희가 기울인다고 그랬죠. 이게 15도까지 기울이면 이거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 닿는 쪽이랑 얘랑 높이 차이가 커요. 왜냐면 20T를 15도 기울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두꺼워요. 가공기가 내려가다가 이게 닿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구가. 그래서 20T를 해주게 되면 얘가 들어갈 때 축 들어갈 때 얘가 본인이 해서 안정적으로 얘를 돌리면서 하나하나씩 돌리면서 깎아요. 근데 만약에 안 해주면 얘가 이러고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혀요. 공구 대가. 그래서 부러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이제 가공기 원리에서 보면,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하나 눈치챌 수 있는 게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얘를 숨겨보면 이런 케이스가 이제 기울인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될 때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거. 여기 깎을 때는 가공기 이렇게 깎을 때 상관이 없는데 얘는 한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T는 그 원리 때문에. 이제 그거고 SCRP도 한번 여긴 괜찮으시지 않죠? 일부러 오전에 졸리시기 전에 이걸 알려드린 거라. SCRP 어제도 깎았어요. 근데 어제는 적합 보는 거랑 큰 연관이 없는 게 얘네 한번 두 개 볼게요. 얘 먼저 보면 요거 일반 기성호 버트예요. 기성호 버트고 뒤집어 볼게요. 보면 여 가운데 홀 보이세요? 이게 스크류 홀이에요. 스크류 홀이랑 교환면 내면이랑 거의 방향이 같죠.
왜냐면 기성 어버트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앵글 15도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류 방향이랑 얘 방향이 틀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스크류 방향이고 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앵글드가 있네. 요런 경우 보면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만 보시면 얘는 괜찮아요. 스크류 방향이랑 어느 정도 흡사하죠. 근데 얘 한번 볼게요. 앞에 커스텀이거든요. 얘는 패스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삽입 방향이죠. 근데 스크류 방향으로 한번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딱 보이죠. 스크류 방향 보이세요? 근데 내면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면 안 보이는 만큼 얘가 안 깎아요. 그래서 적합 보려고 그러면 이게 한 2mm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걸려서. 왜냐면은 얘는 이 SCRP란다. 요 하이퍼덴트는 스크류 방향을 기준으로 깎아요. 스크류 방향을 기준으로. 그래서 스크류 방향은 무조건 얘는 뚫어야 돼요. 근데 내면 방향 지금 저희 언더컷진데 있죠. 여기는 다 안 깎아요. 왜냐면 얘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제 제가 깎았던 것 중에 홀 안 뚫었던 애 있죠. 걔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걔는 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홀을 안 뚫어도 되라고 생각하고 내면만 다 깎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모든 SCRP를 홀을 안 뚫어요. 그러고 나서 왜냐면 이거 하기 귀찮아서 거기는 SCRP만 하거든요. 임플란트를. 그래서 거기는 홀을 안 뚫고 어제처럼 제가 깎았던 애처럼 해서 넓혀줘요. 신터링 넣기 전에. 그러고 나서 컬러링해요. 근데 거기는 그 방식으로 해오는 거고 저희는 나중에 넓히기가 귀찮아요. 홀을 그냥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케이스는 고쳐줘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해 가세요? 그 전화가 와요. 이거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뭐 기기가 이상한 것 같다. 보면은 이제 앵글드 15도 아니면 커스텀 이런 경우가 안 들어가요.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이 하이퍼덴트에서는. 앵글드. 그래서 얘도 안 뚫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뚫은 데가 있는데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디자인을 블록성에서 뚫어갖고 신터링 한다고요? 나와서? 여기는 그 한 군데는 소장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 방향을 어떻게 제대로 뚫나? 어느 방향은? 그 블록상에서 이렇게 바로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했을 때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고쳐야 돼. 앵글드처럼. 저희 어제 스크류 홀 잡았던 거 기억나세요? 스크류 채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 뚫을 수 있는 편법이 있어요. 임플란트가 이거 임플란트였죠? 나영석. 싱글짜리. 두개 같은 거. 오늘 나왔어요? 적합 어때요? 아직 안 보셨어요? 저 이거 있잖아요. 스크류를 제가 일부러 그냥 한 예로 할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앵글드라고 할게요. 15도. 그리고 이것도 얘가 눈치를 참. 지금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애처럼. 이렇게 끝났어요. 디자인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보면 내면 삽입 방향은 이게 삽입 방향이 맞아요. 언더컷이 없죠. 요 내면이. 근데 스크류 방향은 얘가 동그랗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얘 스크류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언더컷이에요. 얘를 이제 끝나서 캠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 기존 거 덮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방금 제가 만든 애를 한번 불러볼게요.
또. 열시. 요거는 통화 주세요. 중간에 하시다가도 한번 보면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평상시처럼 한다 그러면 배치할 거예요. 아무 메시지 없죠? 그냥 템플릿 한번 얘기 들었으니까 볼게요. 3x죠? 기본 데이터 계산 이러고 끝나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깎으면 보면 얘 잡혀 있는 거 보이세요? 동그랗게 잘 잡혀 있죠. 왜냐면 얘는 스크류 방향을 기준으로 깎으니까. 얘는 스크류 방향은 무조건 나오게 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얘는 2mm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얹어 놓기만 하면 아예 이만큼이 떠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서. 얘를 화면에서 봤을 때 저희 삽입 방향 잡는 거랑 똑같아요. 디자인에서. 원래 이게 삽입 방향이에요. 그쵸? 앵글드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이 파란색에 보이세요?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보이세요? 일단 색깔로 보여드리면 파란색은 스크류 방향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파란색은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얘가 잡아요. 홀을 뚫은 애는. 근데 저희가 신경 쓰는 애는 보라색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라색에서 언더컷이 없게 잡아볼게요. 언더컷 없죠? 근데 이제 보라색이 기울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방향대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점을 눌러야 돼요. 보라색 점을. 얘도 노랗게 바뀌어요. 요거 클릭하듯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그럼 요게 있어요. 보기 방향에서 설정. 이 의미가 캐드에서 저희가 삽입 방향 잡고 나서 현재 보기에서 설정 기억나세요? 어제?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얘를 누르고 하면 안 떠요. 요 보라 색깔 이게 축이잖아요. 삽입하는 축. 얘를 누르고 오른쪽 보기 방향 삽입 방향 누르면 한번 여기 보세요. 기울어 있던 애가 내 눈 쪽으로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것까지 잡아주면 좋은데 아직은 얘가 부족한 거예요. SCRP가 항상 나는 SCRP 스크류 방향이랑 삽입 방향이 똑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이런 애. 요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깎으면 어떻게 깎냐면 아까 우측이었잖아요. 먼저 스크류 방향으로 깎아요. 신나게. 그러다가 이제 요 삽입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만큼이 언더컷이었잖아요. 얘를 다시 다 깎아요. 이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스크류 방향만 깎고 됐다 끝 이러고 끝나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다 훑어야 돼요. 근데 훑다 보면 맞출 수가 없죠. 헐거워지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SCRP는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 안 나시는 거는 또 통화 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교육 자료에. 아까 하이퍼덴트 한번 보면은 거의 제일 끄트머리 쭉 내려보면 임플란트 SCRP 타입 삽입 방향 설정하기. 얘는 언더컷이잖아요. 아까처럼. 얘를 쭉 이렇게 생긴 애가 화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쉽게 만들 거예요. 얘 돌려서 삽입 방향에서 돌려서 요 점을 눌러서 우측 누르면 보기 방향 삽입 방향 설정.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삽입 방향 방금처럼? 설정해놓고 네, 또 만약에 내가 잘못 잡은 것 때문에 취소하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삽입 방향인 줄 알고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언더컷이잖아요. 그럼 다시 틀어요. 여기서 이렇게 봐요. 틀었죠? 지금 기울어 있잖아요. 얘 또 눌러서 다시. 설정. 이렇게. 이건 SCRP일 때만.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런 데는 그냥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얘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은 확실히 다른 건 아시죠? 얘는 스크류 홀이 없어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정확히 깎죠. 왜냐면 얘는 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이런 케이스는 보면 지금 얘가 아직 기울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아까 삽입 방향이 아니에요. 스크류 방향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세워보면 지금 스크류가 동그랗게 보일 때까지 세워볼게요. 얘 동그랗게 보이죠? 근데 삽입 방향도 양호하죠? 뭐 이런 건 원래 언더컷 같고 얘는 운이 좋은 거예요. 장축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약간만 틀어져 있었으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거 케이스가 안 들어갈 케이스가 아닌데 안 들어간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 교환면 쪽에 약간 뚫어놨는데 그거는 뿔? 그것도 아닌데. 어제 제 뚫어놓은 거야? 네. 그거 어떻게 뚫는지?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위치만 좀 잡아놨는데요. 맞아요. 교환면 쪽에. 이 상태에서 넓히는 건 안 어려우세요? 블럭일 때 원래는 블럭일 때 하는 게 블럭일 때 좋고 해야 오늘 돼요. 한번 일단 넓혀보시고 원래는 블럭일 때 넓히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꺼우면은 네, 맞아요. 두꺼운 경우는 못 뚫어요. 그거 진짜 뚫다가 크랙 가요. 다시 모르겠어요. 안 뚫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런 애는 뚫어요. 이 뒤에. 이런 애는 뚫는데 얇은데. 얇아요? 이런 애는 못 뚫어요. 이거 못. 아니면 뚫는다 그래도 바를 한 3개 쓸 거예요. 바가 한 3개 써요. 이런 애. 그러니까 요거 뚫는 걸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에서 우리 일반 살리기하는 그 라운드 바로 하면 된다고요? 어느 걸 뚫는 거? 네. 블록 상태에서 뚫을 때. 그 라운드 피셔. 아, 피셔 바. 네, 피셔. 그게 제일 잘 뚫려요. 라운드 피셔. 네, 네. 어제 했던 애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뚫었나 얘? 어제 저녁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갖고 온 파일 한번 나비드 치과 시점도 여쭤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나 SCRP를 방금처럼 뚫어서 하는지 안 뚫어서 하는지 보면 얘는 기존대로 저희가 SCRP를 선택해서 뚫은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를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 저희가 얘를 바꿔줬잖아요. SCRP니까. 네, 네. 근데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임플란트 없음으로. 얘는 그냥 세멘 타입이다. 네. 얘한테 일부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눌러서 디자인을 해요. 그럼 얘는 그냥 자연친 거예요. 네. 안 뚫으니까. 나머지 단계는 다 똑같아요. 외형 수정하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작업? 임플란트 시멘 타입은 무조건 그냥 임플란트 없어요. 임플란트 없음. 맞아요. 시멘 타입은 임플란트 없습니다. 얘도 길죠? 어버트가 이렇게 마진을 잡고요. 쭉 넘어갈게요. 그 과정까지. 내면값 하고 요거 배치해서 이건 잠깐 기억나시라고 제네릭 돼 있는 애를 라이브러리로 옆에가 완만하죠. 전 여기서 골라줘요. 얘가 완만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얘를 포기하고 바텍 1로 잡는 거예요. 바텍 1로 잡고 확인. 이제 그럼 비슷한 놈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음 눌러서 얘를 이렇게 배치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 외형 수정하고 형태까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홀을 안 뚫었죠. 얘는 SCRP로 뚫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1단계 형태 수정, 2단계 자유 수정, 적합에서 교합 잘라내기, 컨택 자르기 했죠. 네. 그 뒤에 보면 글씨가 적합 뒤에 어태치라는 애가 있어요. 네. 원래는 요거 파샬 지대치 할 때 쓰는 애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어태치를 들어가면 이건 어렵긴 한데 제거를 눌러요. 추가란 얘기는 이 어태치 모양이죠. 네.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얘는 양형으로. 근데 저희는 팔 거잖아요. 네. 얘는 지우고 이 제거를 눌러서 얘 어태치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태치 모음이에요. 그냥 모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 변수 디자인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 회전 누르면 이게 뭐가 떠요. 근데 여기서 쭉 내려보면 이제 대충 아시겠어요? 원기둥 모양이 나오죠. 쭉 내려보면 얘가 이렇게 심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꺼내볼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애가 원기둥으로.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스크류 위치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아나토미 크라운을 반투명하게 잡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스크류 채널 잡은 것처럼 얘를 이 위치에 심어요. 그리고 축도 봐야 되잖아요.
치은 이런 애 숨기고 이 위치에 맞게 얘를 놓은 다음에 스크류 방향을 지금 잡는 거죠. 요게 스크류 저희 홀을 잡는다 생각하지. 스크류 축 잡는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대로 파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대로 파야 되니까. 요게 보면 이동 회전이 다 돼요. 회전 눌러서 얘를 이렇게 회전도 돼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접하게 하려면 얘를 반투명하게 잡고 얘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이동으로 이거 안 되네. 일단 한번 저장해.